민법 총칙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먼저 조건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대한 법률행위의 부관은 기한이 되겠습니다. 조건도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에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은 민법 제1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30일의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에 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동차를 주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정지조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으로서 증여계약의 체결로서 당사자 간의 증여의 의사의 합치로서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은 을이 30일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합격한 때로부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동산의 소유권 일부분 매매가 있습니다. 동산에 대해서 인도를 해줄 때 소유권은 대금의 완납이 이루어졌을 때 소유권이 이루어지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동산의 인도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동산의 대금을 완납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합의를 동산의 소유권 일부분 매매를 하며 이때 대금의 완납이 정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해제 조건은 민법 제14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효력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생활비를 대여주기로 약정하면서 30일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생활비의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경우 갑이 을에게 생활비를 대여주기로 약정한 때에 증여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을이 30일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응시하지 않는 때로부터 증여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불응시한 때에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생활비의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약혼 예물의 수수에 있어서는 약혼 예물에 대한 증여계약이 약혼 성립 당시에 체결되어 약혼의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의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후 혼인이 성립되지 않게 되면 약혼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실권 약관의 경우 약관의 권리를 상실하는 규정을 둔 경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계약의 해제 조건으로 삼은 약정에 있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계약 성립 당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후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 성립 당시에 발생했던 효력이 채무 불이행 시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그러한 실권 약관이 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중도금의 약정한 일제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에 있어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잔대금 약정과 관련해서는 잔대금 약정 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의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 측에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하여야만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의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의무가 소유권 이전 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기일의 미지급만으로 자동적으로 해제되나 잔금의 경우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이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면서 상대방을 이행 지책에 빠지게 하여야 계약이 해제됩니다. 가장 조건은 외형상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나 무효로 확정되는 것을 가정조건이라 합니다. 가정조건에는 불법조건과 기성조건, 불능조건이 있습니다. 불법조건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내가 내 첩이 되어주면 이라는 첩계약 같은 경우는 불법조건에 해당하여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경우 부첩관계가 종료되면 증여의 효력도 없어지므로 이때의 조건은 부첩관계의 유지와 관련된 유지를 전제로 하는 유지를 효력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한 조건을 조건으로 붙인 경우로서 내가 중개사가 되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경우 이미 그 사람이 중개사가 되어 있었을 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중개사가 되어 있었을 때 중개사가 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을 사실의 조건으로 붙인 것으로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경우에는 이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성립되었으므로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가 됩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불능조건은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사실을 조건으로 붙인 경우로서 예를 들어 해가 서쪽에서 뜨면 같이 불능인 사실을 조건으로 붙인 것을 말합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붙은 경우 조건 성취가 불능이므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붙은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가 됩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를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라 하며 취소나 해제, 추인과 상계, 환매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의하였거나 채무면제나 유증과 같이 상대방이가 이익만 주는 경우, 이행지체 시에 조건부로 해제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독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입양 등 신분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유언의 경우 유언의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만 불리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즉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시점은 그러한 반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시점이 됩니다.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 전 조건부 권리의 침해가 금지됩니다. 조건 성취 전에는 조건부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침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또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하여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갑과 을이 3월 1일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1회 시험이 2020년 10월 30일에 있었으나 갑이 시험에 응시한 자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조건 성취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케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건 존재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건 성취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각 교회가 을 목사에게 정지조건부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때의 정지조건은 을의 은퇴를 정지조건으로 하였으나 을이 자진사임한 경우 증여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정지조건부 증여였다는 사실은 조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갑이 입증해야 합니다. 을의 은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주장하는 을이 입증해야 합니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라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도래할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이는 조건 기한이 아닌 기한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시키는 기한을 시기라 하며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을 종기라 합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2019년 7월 15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으나 2019년 7월 15일이 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가 시기가 도래한 것이 됩니다. 2021년 7월 14일이 종기가 도래한 것이 되며 시기와 종기 사이에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내가 성령이 되면과 같이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 확정기한이 되겠습니다. 갑이 사망하면 비가 오면과 같이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하는 것이고 비는 언젠가는 오는 것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것은 확실하므로 이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 됩니다. 조건은 장래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이며 기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나 언제 발생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불확정기한이 됩니다.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은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합의 해지한 경우 점포가 타의 분양 또는 임대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때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거나 임대된다는 것은 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지급의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포를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확실하나 언제 임대하거나 분양할지는 불확실하므로 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이 됩니다. 변제기를 이때까지 미룬 것이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변제기를 이해한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불확정 기한은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부 법률행위는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침해가 금지됩니다. 기한 도래 전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며 소급표는 없습니다. 또한 기한은 조건과 달리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약정할 수 없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법적 이익을 말하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2019년 3월 1일 갑과 을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제기는 2021년 3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인 갑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무상 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게 되며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이자부 소비대차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이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정의 경우 반증을 제시하면 그 추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변제기 전에 변제를 의미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시케 하거나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파산법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기한전 청구, 즉 즉시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조건의 성취만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어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